단어는 어느 정도 아는데 문장이 길어지거나 구조가 복잡해지면 뜻이 잘 안 잡히는 순간이 오는데요. 기본 문법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영어요가 이작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영상을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질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영문법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겁을 주거나 과장하지 않고 왜 중학교 영어에서 문법이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초등식에 문법을 해두면 어떤 점이 실제로 편해지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연말을 맞이해서 준비한 정말 좋은 책 나눔 이벤트도 있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퀴즈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퀴즈를 맞추는 분들에게 책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꽤 오래 쉬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업로드가 없었죠.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구독을 유지해 주시고 채널을 기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업로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시작점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등 영어는 보통 익숙해지는 영어가 중심이죠. 듣고 따라 말하고 짧은 문장을 읽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활동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가면 영어가 익숙함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구간이 생깁니다. 중학교 영어는 점점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답으로 풀어내는 과목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중학교 시험과 수행평가에서는 빈칸 문제, 어법 문제, 서술형 문장 쓰기, 그리고 길어진 지문 독해가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라는 그 느낌적 느낌만으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평가는 문장의 규칙을 기준으로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문제가 많고, 특히 서술형은 문장을 맞는 형태로 쓰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문법은 외워야 하는 어려운 지식이라기보다 영어 문장을 읽는데 필요한 설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명서가 있으면 문장을 볼 때 왜 이런 뜻이 되었는지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고, 문장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틀리지 않는 문장이 되는지를 스스로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법은 영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건 아니고요. 중학교 영어에 필요한 정확한 독해와 정확한 읽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초등시기에 문법을 해두면 어떤 점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초등시기란 이르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겨울방학, 평균은 6학년 여름방학이나 6학년 2학기 예비중학교 1학년에 해당됩니다. 과감 없이 이런 초등 예비 중학생들과 초등 고학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체감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중학교 1학년 초반에 흔히 겪게 되는 문장 해석이 멈추게 되는 구간을 덜 겪게 됩니다. 단어는 어느 정도 아는데 문장이 길어지거나 구조가 복잡해지면 뜻이 잘 안 잡히는 순간이 오는데요. 기본 문법이 있으면 문장을 구조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 구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문법을 알면 해석이 추측이 아니라 구조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긴 문장에서 효과가 큽니다. 셋째, 서술형에서 실수로 점수를 잃는 일이 줄어들죠. 비이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 의문문과 부정문 만들기 같은 기본 규칙은 중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감점 포인트입니다. 미리 익혀두면 알고는 있는데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중학교 수업이 처음이 아니라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익숙한데 라는 복습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습처럼 느껴지는 자신감 유지에 유리할 수가 있지요. 처음 듣는 개념이 많으면 따라가기가 급해지고 부담이 커지기 쉬운데 기초가 잡혀 있으면 이해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비 중학생이 문법을 한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고등 문법까지 미리 달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어려운 문법을 앞당겨서 배우면 부담이 커지고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포인트죠. 그래서 입학 전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바로 쓰는 기초 뼈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기초 뼈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어가 문장에서 맡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문장에서 시간, 예를 들면 현재, 과거, 미래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중학교 영어가 훨씬 또렷해지고 독해와 쓰기에서 실수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 준비한 나눔 이벤트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많이 하는 것보다 기초를 반복해서 정확히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비준 문법 교재를 고를 때 저는 꼭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핵심 범위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둘째, 한 번 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누적 복습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연말 나눔 이벤트로 준비한 라임 출판사 초등 영문법 누적 복습은 이 기준에 굉장히 잘 맞는 교재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을 나눠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이름 그대로 누적 복습 구조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문법은 이해만으로 끝나기 어렵고 실제 문장 속에서 적용될 만큼 익숙해져야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복 구조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죠. 또한 초등 고학년부터 예비 중이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흐름이 단정하고 깔끔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학교 입학 전 기초 정리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임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초등 영문법 누적 복습 품사편과 시제편을 연말 나눔 이벤트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히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 채널을 다시 꾸준히 운영하겠다는 마음의 약속이기도 한데요.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새롭게 또 들어오신 분들께도 앞으로 이 채널이 계속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참여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두 개이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품사, 두 번째는 시제입니다. 댓글에 품사 그리고 시제를 적어주시고 우리 아이 문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책에 대한 기대평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자세한 참여 기간과 당첨자 발표 일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예비중 문법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어 학습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중학교 영어를 준비하는 로드맵, 초등 고학년이 흔들리는 지점, 그리고 집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루틴 등등 지금 필요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